자, 오늘 오전에 대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자, 유 교수님, 네. 지금 세 가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그렇죠. 건은 국정원 특활비 사건입니다. 그렇죠. 2심에서는 뇌물 부분 무죄로 봤었는데 지금 대법원이 다른 판단을 했군요. 네, 그러니까 이 국정원 그 특활비 그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게 되면 네. 그 2013년부터 16년 동안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과 함께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이 약 35억 원을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네. 지금 그 말씀처럼 네. 항소심에서는 이 중에서 27억만 국고 손실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뇌물죄는 이제 무죄였고요. 그런데 이번 그 대법원에서는 네. 그것이 그 판단이 잘못됐다. 전체 34억 원을 국고 손실로 인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정원장들도 이런 같은 관련법에서 네. 회계 관계 직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힌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그 뇌물도 유죄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이 재판을 다시 해라라고 해서 파기환송을 한 이런 그 사항인 거죠.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이 부과가 되었었는데 네. 이 양형이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 부분 생겼다고 생각됩니다. 이 판결에서 좀 법률적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국고 손실죄라는 말도 사실 일반 국민들은 뭐 이 뇌물하고 구분이 좀 안 갈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국고손실죄는 쉽게 말하면 횡령입니다. 네, 횡령인데 이제 그게 개인 돈을 횡령하면 횡령죄가 되지만 특별히 이제 국가의 돈을 횡령을 하면 그걸 국고손실죄라는 그런 명칭으로 하는데,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횡령죄 같은 경우에는 그 회계 책임자만이 횡령의 책임을 지게 돼요. 아, 예, 그렇죠. 그 국고손실죄도 마찬가지로. 내가 관리하는 돈을 뺐을 그렇죠. 때 네, 횡령이 네, 되는 네. 거지. 회계 네. 관리 직원의 지위가 인정돼야지만 국고손실죄가 적용이 되게 되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국정원장을 회계 관리 직원으로 볼 것이냐? 그런데 이게 일반인의 우리 알고 있는 회계 관리 직원, 뭐 경리, 뭐 이런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 최종적인 회계 책임자 그리고 또 그 회계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출의 원인을 어디다 지출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실제로 지출하도록 지시하는 사람을 네. 모두 다 이렇게 회계 책임법상의 회계 직원으로 보는 것이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이 부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 회계 책임 직원으로서 인정이 된다라는 네. 그런 취지로 이 부분도 유죄가 결국 돼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된 거는 지금 총선 개입 관련해서 2년 확정된 거 그렇죠.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국정농단 관련해서도 원심 파기환송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도 좀 파기환송이 된 건데 그렇죠. 그럼 최종적으로 이렇게 다 형량이 확정이 될 때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그 시간 상당 부분 소요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 개의 재판 중에서 한 개만 확정이 된 것입니다. 네. 두 개는 그 다시 파기환송이 되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이 있어야 되고요. 네. 다시 또 그 상고심이 또 이루어지게 되겠죠. 상당 부분 이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네. 특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서는 그 재판 관련 자료만 해도 500페이지짜리가 500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트럭 뭐 몇 대가 이제 필요한 그렇군요. 양이기 때문에 네. 이것만 검토하는 것부터 상당 부분 이제 시간이 걸릴 텐데 파기환송이 지금 80여일이 지나도록 아직 그 기일 지정조차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인 것을 보게 되면 늘어지고 있군요. 네, 아마 그 연말을 훨씬 그 넘어서 네. 사실은 그 뭐 내년까지 계속 뭐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일각에서 특히 보수 진영에서 나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사면론 이 부분은 좀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일단은 사면은 형이 확정된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특별 명령으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형이 확정되지 않고 현재 재판 중인 그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면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렇죠. 사면이 아무리 뭐 대통령의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인 요건은 갖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이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가석방은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인데 가석방도 형기의 보통 70%를 채워야 그다음에 가석방 뭐 심사위원회에서 네. 결정을 통해서 가석방을 해주는데 이 70%를 채운다라고 하면은 당분간도 나오기 그렇죠. 힘든다는 워낙 결과가 지금 되는 형량이 많이 나와 것이고 있으니까요. 형 집행정지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는데 뭐 건강 상태를 이유로 그렇지만 최근에도 계속해서 법원이 어떤 그런 뭐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는 없다라는 판단
판단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나오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또 다른 선고 소식인데요. 진주 아파트 방화 살해범입니다. 안인득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자, 이게 국민참여재판 4월 동안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9명 전원은 유죄를 이제 그 평정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8명은 사형, 1명은 무기징역의 의견을 압도적으로 이제 사형을 표시했습니다. 선택했군요. 네, 그걸 이제 판사가 받아들였다고. 네, 보네요.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그 우리나라는 배심원이 이제 권고조 효력만 이제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렇죠. 어쨌든 예. 판사와 배심원의 의견 자체가 이제 일치한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도 그럴 것이 22명이라고 하는 이제 사상자를 냈습니다. 네. 그 불을 놓고서 5명을 기다리면서 그것도 사회적 약자만 표적해서 네. 급소를 공격해서 이제 살해를 하는가 하면 나머지 그 4명에도 역시 살인 미수 또 그리고 2명에게는 상해라고 하는 중상을 입혔고요. 또 나머지 그 11명에도 그 불로 인한 연기로 인한 부상을 입혔기 때문에 상당히 그 중형을 면치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비록 우리나라가 1997년도에 사형이 정지돼서 실질적인 사형 예. 집행하지 않는 국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사가 사형을 언도한 것은 그만큼 그 죄질이 상당히 그 불량할 뿐만이 아니고 계속 죄를 뉘우쳐 있지 않고 따라서 그 판사의 입장에 있어서도 조현병이라고 하는 다소의 문제가 있더라 하더라도 사망자의 수라든가 뉘우침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중죄를 물을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혜 변호사, 이웅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